환경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추운 어떠한 날씨에도 나갈 것 하지 않고 평화를 전하시는 이들 모이신 분은 그리고 김성환 분은 그리고 신영인 장갑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 특별히 또 지향을 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까지 건강을 위해서 또 주님의 똑바로 모습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한 힘을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공연합니다. 제가 강진에서 여러 차례 인사를 보냈는데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또 공예와 역대 교황님의 가르침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그 강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최상의 방어가 무엇인가 그런 그 책들을 좀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도널드 케이건이라고 전쟁의 기원이란 두꺼운 책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가? 동기.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그 두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된 평화를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고 좀 더 열정을 불러주실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의 신치 전국시대 청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청나라에 어떤 그 병망이 높은 관리가 이렇게 변방의 마을을 이렇게 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자그마한 그런 이제 마을에 이렇게 딱 들렸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이장이 있어요. 이장이 그 관리에게 우리 마을의 어떤 경고한 그런 어떤 방비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우리 마을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요새 말로 군사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초롱성처럼 구축한 그런 어떤 진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주 그냥 좀 허름한 그곳에 철조망이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엉켜져 있는 국경의 그 수비망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장은 이렇게 우리는 군사지지를 잘 설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관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관리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자 이제 그 이장은 아니 좀 잘했다, 수고했다, 역시 정말 잘 이렇게 군사지지로 이렇게 잘 설치해서 씩씩하다 이런 칭찬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장은 아니 이 정도면 굉장한 방어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군사지지로 잘 지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적의 공격을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관리는 약간 불만족스럽고 좋지 못한 표정을 지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마을의 평화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것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군사 그리고 군사기지 그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와 가정이다. 그래서 왜 나에게 제일 먼저 학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장은 이 관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그러죠. 강력한 군대가 최상의 방어는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평화에 대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일화가 있어서 먼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아시죠? 그 유대인들은 조금 더 이제 강한 어떤 민족적인 그 유대를 갖고 있죠.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한 끈끈한 그들의 유대를 잘 지켰죠.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후부터 어떤 그 좋은 그런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곳 강정에서 이게 정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의미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곳 강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일 대학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테이컨이라는 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전쟁의 기원, 그 책에 물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메모해 왔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그 원인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적 전쟁 동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적으로 상대가 너무 이렇게 두렵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그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으로 두려운 그 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 또는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때문에 생기는 전쟁, 이것은 실리적인 전쟁 동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명분적 전쟁 동기론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민족적인 우월성을 지닌 그런 민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거 정말 이거 가차없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600만 명 이상이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이제 아시아에서 인종이 최고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명예,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소위 명분적 전쟁 동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정에 이렇게 뭐 군사기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차원에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북한에 있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또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쟁의 원인,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군비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군사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그런 일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전쟁의 어떤 갈등의 어떤 씨앗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뭐 생명 평화를 위한 특별히 그 지향을 가지고 이제 미사를 공헌하는데요. 다시 한번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그러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청하면서 이 기사를 기쁘게 공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